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쉽다. 왜 쉽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자,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 미야모토 마유미씨. 자, 미야모토 마유미씨. 자, 요거 할 건데, 자, 이거는, 자, 이거 쓰신 분이에요. 이거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거 쓰신 분인데, 이거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방송만 보셔도 돼요. 오늘 옷차림은 오늘 책 내용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왜 사지 않아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마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보통 책들이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이 아마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봤을 만한 얘기들, 이게 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뻔한 말을 하는 책을 왜 읽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시국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일본 저자예요. 그죠? 일본의 저자고, 일본 최고의 부자 넘버1, 개인 1위, 그러니까 기업 말고 그냥 개인으로는 1위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입니다. 제자. 미야모토 마유미.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분이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사사를 받아서 부자가 돼갖고, 부자가 되는 데는 말버릇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말버릇 책을 2개나 낸 겁니다. 2개나. 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에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목소리의 톤을 높이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톤을 높이면 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톤을 높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을 할 때,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나? 이거 대리님, 막 이러면서 말할 때 톤도 좀 낮고 자신감 있게 말 못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막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참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쭈뼛쭈뼛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 봤나요? 보통은 이제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되게 자신감 있게, 그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톤 자체가 되게 밝은 톤이에요, 그죠? 높은 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이 되게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톤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말에 에너지가 실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그 사람한테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공할 확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되게 쉽고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뭐 끌어당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냥 말을 바꾸는 거, 톤을 바꾸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쉽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잘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해볼게요. 인사를. 자,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랑, 제일 작게 말하는 건 제일 아니고 제일 크게 말하는 거, 제일 밝게 말한 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고 되게 뭔가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버스를 탈 때도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톤을 높여서 밝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상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는 내용들 제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일본에서 부자가 된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최고 부자한테 배운 미야모토 마유미 씨의 이야기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의 인상을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매달 강연을 하는데, 자, 강연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강연을 보시는 분들이 매번 있어요. 두세 분 정도는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강연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 딱 끼고 딱 이렇게 앉아갖고 딱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강연이 좀 별로였나? 싶은데, 참 신기한 게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와, 오늘 강연 너무 좋았다고, 최고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카페에다가 후기를 남기시는데 후기를 너무 잘 써주시는 거예요. 진짜 막 예술이었다고, 진짜 진짜 5억 원짜리 강연을 듣고 온 것 같다, 진짜 최고의 강연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강연장에서 표정은 당장이라도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후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정이 되게 인상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죠? 그런 분들한테 마유미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되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인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것을 첫 번째로 결정을 받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근데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약간 꺼리게 됩니다. 꺼리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수가 있어야지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바꿔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인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참 재밌는 게, 제가 한때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관찰을 한 적이 있어요. 관찰을.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나 봤는데, 일단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다들 하나같이 표정이 되게 밝고 인상이 되게 좋아요. 되게 다 호감형이에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미적인 기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다 호감형입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자 중에 하여튼 꼭 잘생기지 않더라도 일단 다 호감형이시고 뭔가 가까이 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표정들이 다 밝아요. 그쵸? 그런 걸 저처럼 좀 관찰을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어느 분야의 1인자거나 아니면은 부자들이거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인상이 좋습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상을 바꾸자. 자주 웃어버릇하고 표정을 밝게 해주고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고. 얘기해주세요. 궁금한데 자산이 1조 원이신가? 1조 자산가의 김승호 회장님이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인상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인상 되게 좋으시고 호감형이시고, 네, 솔직히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분인데, 네, 부자들 꼭 잘생기지 않더라도 네, 호감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제 방송을 보진 않으실 테니까, 그쵸? 어디 가서 이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쉽다. 왜 쉽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당연한 것들을 하면 돼요. 당연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중에서 10가지를 얘기하면은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일 거고, 이 방송을 만약에 10명이 보면은 10명 중에서 한 명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강연 같은 걸 하면은 어떤 과제를 내주면은 그거를 한 달 이상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비율이 진짜 한 10%? 10%도 잘 없어요. 대부분은 하다 말아요. 한 달 정도 지나가면. 그러니까 강연에 올 정도로 의지력이 뛰어나고 되게 행동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 정도밖에 실천을 못한다, 지속을 못한다는 것은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더 그거보다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쉽다. 왜냐? 당연한 것들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당연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덕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런 당연한 것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뭐 솔루션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는구나, 대우를 받는구나, 어딜 가나 그 직장에서, 그 직업군에서 인기가 많구나, 어딜 가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내용은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 쉽습니다. 뭐 표정을 밝게 해라, 목소리 톤을 높게 해라, 밝게 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같이 다 너무 쉬운 것들이라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이것들을 듣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보고 유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 다른 유튜버 채널인데 그 자수성가한 청년, 자청이라는 분이, 그쵸? 그분이 3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연수익이 10억?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돈을 벌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성공은 너무 쉽다,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된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조금만 뛰어나지는, 그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게 굉장히 쉽고 쉽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노력들 조금씩만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 할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시작하는 데는. 물론 이걸 잘 이끌어가는 데는 또 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시작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100명이 들었다 하면은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냥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자, 중요한 거는 부자가 돼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지 부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느끼거든요. 그쵸?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미 씨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한번 기분 나쁜 감정 속에 떨어지면 그게 몇 날 며칠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쁜 감정 속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나쁜 에너지 주파수에 오래 머문다는 거고, 나쁜 일들을 끌고 오는 주파수 속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야! 네, 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네, 그냥 저는 지금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지금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네, 자기 자신만의 방법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자신만의 깜짝 놀라게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간단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걸 만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야! 앵커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앵커링이 뭐냐면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뭘 연결시키냐? 내 행복한 감정과 어떤 행동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할 때 기분이 좋아지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손가락을 튀길 때, 딱 소리 날 때 행복해 라는 감정을 연결시키면은 여러분이 딱 소리 낼 때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할 때잖아요. 너무 행복해 할 때마다 딱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딱 소리만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마다 특정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예컨대 저처럼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지금 이런 걸 하시든가. 아, 너무 좋아 지금. 그럼 나중에 지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게 바로 앵커링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종소리 울리면은 밥을 주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계속 실험을 해요. 그쵸? 파블로프가.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이 개가 침을 흘리면서 배고파하는 거죠. 밥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